안녕하십니까.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공부하신 분 한 분 안 계시죠? 네. 자, 이제 오늘부터 원서가 금요일까지입니다. 오늘부터니까. 금요일까지 일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8월 7일부터 금요일까지예요. 금요일까지. 오늘 오후나 뭐 내일까지일 거예요. 원서 넣어야 될 겁니다. 빨리 전화야 또 열심히 공부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사진을 먼저 한꺼번에 안 해도 돼요. 먼저 사진부터 해놓고 나중에 뭐 해도 되니까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적응 못 하시겠으면 여기 그냥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직접 가셔도 돼요. 가서 여기 뭐 여기 좀 사우나 있잖아요. 뭐 학가전 온천 뒤에 있잖아. 온천 뒤에 거기 산업인력관리공단 있어요. 그냥 사진만 들고 가면 돼. 그러면 그거 얘기하면 되고. 내가 컴퓨터를 할 줄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들 알아서 해줘요. 돈만 들고 가면 돼. 돈만. 예? 돈만 들고 가면 돼. 카드를 갖다 가든지. 정 모르겠거든. 산업인력관리공단. 바로 학과전 온천 있잖아요. 그죠? 그 뒤에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소유권부터 가보죠. 소유권. 자, 145페이지 문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소유권은 뭐 양이 좀 있으니까. 자, 1번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소유권은 이제 지구상에 제일 중요한 권리잖아요. 그죠? 자, 소유권은 자기 소유물을, 자, 건물이면 건물 세 가지죠?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 요 세 가지를 다 가지는 게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직접 자기가 이제 내 일물을 사용, 수익, 처분하는 권리죠. 갑이 소유자. 내가 이제 이 중에 일물을 빌려주면 을이 이제 뭐 용익 물권자가 되거나 담보 물권자가 되거나 뭐 채권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지상권자, 지역권자, 전세권자. 자, 그 다음 유치권자는 계약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고 법률 규정으로 유치권, 저당권, 질권, 채권이 돼 뭐 임차권, 사용대차권 이것은 이 소유자가 이제 이렇게 설정해 줌으로써 되는 거죠. 그래서 값을 설정자, 지상권자, 지역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이렇게 되는 거죠. 설정해 주기 전에는 이제 값이 세 가지 다 가집니다. 사용, 수익, 처분권을 가지는 거죠. 자, 그럼 1번 갑니다. 소유권이 틀린 건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번, 2번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지적법에서 나오는 겁니다.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는 관계없이 항상 도면상 경계입니다. 지적공부상, 지적도면이죠. 도면상 경계에 의하여 확정된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소유권의 경계는 실제 경계가 아니라 도면상 경계입니다. 지적법 시간을 배웠죠. 자, 갑하고 우리 경계가 여기 경계인데 서로 경계가 침범돼 싸운단 말이야. 싸우면 이 도면상 경계로 판단합니다. 도면상 실제 경계가 아니라 도상의 경계입니다. 도면상 경계로 소유권이 확정됩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자, 예외적으로 이게 이제 청량을 하면서 특별히 잘못 청량해가지고 이제 확실하게 잘못된 경우,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실제 경계에 의합니다. 실제 경계 예외. 2번 예외 갑니다. 예외. 읽어보세요. 기술적 착오로 이겁니다. 기술적 착오로 청량을 잘못했다는 거야. 뭐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기술적 착오로 지적 도상의 경계선이 진실의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이건 예외라는 겁니다. 기술적 착오로 실제 도면상 경계선이 실제 경계선 엄청 많이 다르게 작성되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토지 경계는 실제 경계에 따른다. 구별 잘해야 돼요. 1번이 원칙. 자, 경계는 실제 경계가 아니고 자, 지적 공부상 경계, 즉 도면상 경계로 확정되는데 2번과 같이 기술적인 착오로 청량을 처음부터 잘못했을 때는 그때는 실제 경계에 따른다.
자, 2번. 포락이 뭐죠? 포락은 이제 토지가 바다가 되는 게 포락이죠. 포락으로 복구가 심히 곤란하여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여 소멸한 종전 토지 소유권은 다시 성토되더라도, 다시 육지가 되더라도 부활한다, 부활하지 않는다? 부활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지 않는다. 그 점은 기억을 해야 돼요. 부활하지 않는다. 부활하지 않는다. 부활하지 않는다. 부활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지 않는다. 부활하지 않는다. 자, 4번 사용 권능을, 자, 소유권을 포기하려면 세 가지 다 포기해야 돼요. 사용, 수익, 처분 세 가지 다 포기해야지 두 개만 포기하면 안 돼요. 사용, 수익 권능을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은 무효입니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주 나와요. 사용, 수익을 두 가지만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답은 5번이에요. 5번. 자, 토지 소유자가 땅 주인이죠. 그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하여 그 토지에 대해서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자, 토지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사용 수익을 포기했잖아요. 그 자발적이니까 그 토지를 점유 사용하는 타인을 상대로 자발적 포기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있다가 아니라 없다. 이 판례도 자주 나와요. 없다. 자, 홀수만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또 3번 갑니다. 3번 상린관계. 자, 오르는 것은 모두 그러나 상린관계도 법률 규정이죠. 법률의 규정입니다. 서로 이웃한 상린관계. 자, 기억. 상린관계는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겁니다. 법률 규정이니까 상린권은 등기를 못해요. 상린권은 법률의 규정이니까 그 기초가 되는 권리관계가 존속하는 한 독립해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상린권은 소유권의 내용이니까 소멸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음, 상린권은 임의 규정이야. 근데 지하 시설을 하는 때는 경계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라고 하는 민법 244조는 상린관계니까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이므로 이와 다른 내용의 특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합니다. 상린관계는 임의 규정이니까 특약이 더 유효하다. 리어는 틀렸고, 티겁. 흐르는 물이 낮은 땅 저지에서 막히는 걸 폐색이라고 그러죠. 폐색된 때는, 막힌 때는 높은 땅 고지 소유자는 스스로 자비를 들여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가 있다. 정확합니다. 티겁. 인접 땅 소유자는 자기 비용이죠. 자기 비용으로 담의 처리를 통상보다 더 높게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높이를 통상보다 더 높게 할 수 있고 또는 방화벽 기타 특수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고요. 미음 토지 소유자와 이웃하는 건물 전세권자 간에도 상린관계는 적용이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자, 상린관계는 서로 인접해야 하죠. 인접한 사람 사이에 권리 의무 관계가 상린관계다. 대표적으로 자, 부동산 소유자뿐만 아니라 소유자, 이 부동산을 사용하는 사람, 지상권자, 전세권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전세권자. 그 다음 임차인에게도 적용돼요. 자, 우리 상린관계 그러면 우리 첨가한 소음 생각하면 되잖아요. 자, 여기 이제 만약에 501호에 밤 새벽 3시에 쿵쿵하면 안 되잖아요. 소유자도 쿵쿵하면 안 되고 또 전세권자나 지상권자나 임차권자도 쿵쿵거리면 안 되잖아요. 상린관계는 인접한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에게 다 적용된다. 자, 05번 갑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주의 토지 통행권이죠. 을 소유 토지에 대한 갑의 주의 토지 통행권 틀린 것. 주의 남의 땅 통행하는 권리. 자, 1번 갑에게 인정되는 주의 토지 통행권은 그 통행로가 항상 특정한 장소로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 통행권도 움직여요. 자, 2번 갑의 주의 토지 통행권에 기한 통행로의 범위는 통로는 보통 한 3, 4m 생각하면 돼요. 현재 토지용법에 따른 이용에 따라 정해야 돼. 현재 용법에 따라 정해야지 장차 이용 상황까지 대비해서 정할 수는 없다. 그 2번은 잘 기억해야 돼요. 밑에 정답풀이고 2번 보세요. 자주 나오는 판례입니다. 2번 밑에 정답풀이 주의 토지 통행권은 현재입니다. 현재 토지용법에 따른 이용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쉼표. 장차는 아니야. 장차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해서 통행로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용법에 따라 정해야 됩니다. 다음 2번 을의 주거는 자, 주거는 침입하면 안 되죠. 주거는 사적인 생활 공간이자 평온한 휴식처이기 때문에 갑이 을의 주거에 들어가려면 승낙받아야 돼요. 갑이 을의 토지를 통행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주거의 자유와 평온 및 안전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빨가벗고 잠자고 있는데 푹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4번 을이 기존 통행로로 이용되던 토지 사용 방법을 땅 주인이라는 거야. 땅 주인이 만약에 용법에 따라 바꾸어 쓸 때는 통행권자도 바꾸어서 사용해야 돼요. 통행권자 갑은 을을 위하여 보다 더 손해가 더 적은 다른 장소로 옮겨 통행을 해야 됩니다. 최소 피해를 입혀야 돼요. 5번 을은 땅 주인은 갑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는 자에게는 손해보상 청구할 수가 없다. 정확한 판례들입니다. 자, 7번 가보죠. 주의 토지 통행권. 상린관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주의 토지 통행권. 7번 틀린 것. 1번 조금 전에 했던 거네. 1번 통행지 소유자는 땅 주인은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었죠?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는 자에게는 손해보상 청구할 있다가 아니라 없다. 답이 1. 2번 통행권은 이미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통행권자의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여 한 1, 2m 밖에 안 됩니다. 폭이 1, 2m 밖에 안 되면 3, 4m 넓힐 수 있다는 거죠. 부적합하여 그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도 3, 4m로 넓히는 것이 인정이 된다. 3번 중요해요. 3번. 자, 원래 이제 주의 토지 통행권은 유상이야. 통행로를 지급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외적으로 220조에 무상이 있어요. 무상 주의 통행권. 요거는 자주 나옵니다. 무상 주의 통행권. 자, 요거는 워낙 중요하니까 요약집 한번 보죠. 무상 주의 통행권. 자, 요약집 한번 펴보세요. 주의 토지 통행권이 85페이지에 그 박스 안에 한 중간점 제220조 분할 일부 양도와 무상 주의 통행권 요겁니다. 공짜. 자, 1항 제1항 분할로 인하여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는 즉 맹지가 된 때는 그 맹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뭐가 없다? 보상 의무가 없다 이거예요.
제향. 전항의 규정은 즉 무상 규정은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자, 밑에 그 판례지 6번 내려봐. 동그라미 6번. 6번 무상주의 통행권은 토지의 직접 분할자 또는 직접 일부 양도 당사자에만 무상이 적용되고 토지 포위된 토지나 또는 피통행지의 동남치대 특정 성계인 즉 매수인에게는 무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보죠. 자, 여기가 이제 공로입니다. 공공도로. 자, 여기가 이제 여기는 산이고, 자, 그럼 여기가 이제 100번지라고 하죠. 여기 가보 있다. 여기가 101번지 A와 B가 공유하고 있어요. 여기는 을의 땅 102번지라고 하죠. 그럼 지금 여기는 산이니까 이쪽 공로 통행이 이렇게 통행했단 말이야. 공유자가. 근데 여기를 딱 이렇게 분할 이렇게 했죠. 공유를. 딱 이렇게 분할하니까 이게 이제 맹지가 됐잖아요. 맹지가 됐죠. 맹지가 됐죠. 그러면 이제 자 둘이 이렇게 분할하는 순간 이 맹지가 되면 도로 사용을 못하자. 그러니까 이쪽으로 공짜로 통행할 것이라고 추측된다는 거죠. 이럴 때는 무상주의 통행권이 있어요. 분할로 맹지가 되거나 분할로 또는 요만큼 잘라서 일부 양도로 맹지가 된 경우 무상주의 통행권입니다. 이때 무상은 직접 당사자만 무상이야. 만약에 B가 이걸 팔았다. C가 특정 성계인이다. 이 사람은 돈 주고 다녀야 돼요. 자, 성계인은 돈 주고 다녀야 된다. 직접 당사자만 무상입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보세요. 자, 그러다가 나중에 이쪽이 산이 여기에 만약에 한 8차로가 났다. 도로가 8차로가 났다. 그러면 이쪽 통행권이 소멸하고 이쪽으로 통행권이 발생한다는 거죠. 같이 주의 통행권도 이렇게 변동이 일어납니다. 이쪽은 소멸하고 이쪽으로 통행권이 다시 발생합니다. 자, 3번, 7번이고 3번 토지 분할 동그라미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 포위된 토지의 특별 성계는 무상이다, 무상이 아니다 그랬죠? 특별 성계인에게는 무상의 주의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특정 성계인은 무상이 아닙니다. 4번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동그라미 명의 신탁자는 대외적 소유자가 아니죠. 그로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통행권은 대외적 소유자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예요. 자, 4번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은 없다. 독점적 권리는 없어요. 독점적 권리가 없이 같이 사용해야 돼. 통행권은 같이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같이 사용하는 권리. 함께 사용해야 돼요. 배타적 독점권 없습니다. 통행권은. 그래서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시킬 권능은 없고 심표 그 소유자도 통행권자가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이상 통행지 인도를 청구할 수가 없다.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배타적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그 8번은 답 1번만 보고 갑시다. 조금 전에 워낙 중요한 거라 그랬으니까 8번에 1번 무상 통행권은 공유 토지의 직접 동그라미 직접 분할 당사자 사이 또는 직접 토지 일부 양도 당사자 사이만 적용되는 것이고 뒤에 게 틀려요. 피통행지의 특정 성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정리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9번. 자, 시효취득인데, 자, 시효취득은 개념만 정리하세요. 너무 어려우니까, 자, 시효취득은 요것만 기억합시다. 자, 시효취득은 자,
이 땅이 자 A로부터 자 을이 샀어요. 자 매매 시효취득 앞에 점유를 넣어 기억합니다. 점유 시효취득 점유 시효취득 20년 자주 평온 공연 점유했다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하는 걸 점유 시효취득이라 그래요.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A로부터 샀어요. 그럼 매매로 바로 이전 등기를 하면 자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하는데 이 사람 등기는 안 했어요. 안 하고 점유를 했죠. 그러니까 매수인이 점유하니까 자주 점유잖아. 자주.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죠. 자주. 그리고 평온 공연하게 20년 점유를 했어요. 몇 년 점유요? 20년 점유했어요. 이렇게 이제 등기를 하려고 보니까 요만큼 매도인 A 땅이 맞아요. 요만큼은 당연히 186조로 매매로 이전 등기가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요거는 자 A 땅이 아니라 남의 땅이 요게 갑의 땅입니다. 매도인 땅이 아니죠. 근데 을은 이 땅도 A 땅인 줄 알고 이 사람이 20년 자주 점유했단 말이야. 이 사람은 자기가 산 땅이라고 생각하고 농사 지었고 이 사람은 20년 동안 소유권 행사를 안 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 법은 20년 동안 소유권 행사 안 한 사람보다는 20년 동안 남의 땅을 자기가 산 땅인 줄 잘못 믿고 농사 이 사람을 보호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을이 이제 이 땅에 대해서 이 사람 입증을 해야 돼. 내가 20년 그러니까 처음에 살 때 1960년도에 샀다. 60년 1월 1일부터 사가지고 1980년 1월이니까 내가 농사 이 두 가지만 입증하면 판사가 피고로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게 판결 내려줍니다. 그럼 이제 을이 이제 자 1980년 1월 1일 그다음에 등기했어요. 한 2월 1일 했죠. 이때 등기해도 이때부터가 아니라 처음으로 소급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걸 시효취득이라 그래요. 거의 소송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자 안 팔았는데 소유권 뺏기니까 이 사람은 원시취득이 되는 거죠. 처음 취득하는 게 됩니다. 이걸 점유 시효취득이라 그래요. 대개 이제 일부 시효취득이 많아요. 일부 시효. 전부는 거의 없습니다. 일부 시효취득이 많죠. 자, 그럼 보죠. 9번 정도 보고 가죠. 부동산 점유시효 옳은 1.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승계가 아니라 원시취득이에요. 왜냐? 갑이 팔아서 안 팔았어요. 갑이 안 팔았잖아. 이 사람 안 팔았어요. 안 팔고 소유권 취득하니까 이어받는 게 아니라 원시취득입니다. 승계취득이 아니라 대표적인 원시취득입니다. 그리고 2번 일필토지 일부 동그라미 일부에 대해서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된다. 대개 일부 시효취득이 많아요. 자, 다음 3번 점유는 하는 게 되죠. 자주 평온 공연해야 됩니다. 자주 평온 공연 점유하여 하므로 간접 점유자도 취득시효 완성할 수 있다. 간접 점유자가 거의 자주 점유해요. 보세요. 자, 을이 이제 이걸 사가지고 이 땅 농사 안 짓고 자 병한테만 임대를 놨어요. 자, 임대 놨다고 하죠. 임대 놓으면 을이 간접 점유자. 자, 병이 임차인이 직접 점유자잖아. 그러면 누가 자주 점유해요? 임대인이 자주 점유야? 임차인이 자주 점유야? 이 사람이 자주 점유잖아. 그러니까 간접 점유자도 시효취득할 수 있다. 오히려 얘는 타주니까 시효취득을 못해요. 그래서 간접 점유자는 시효취득 완성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4번 미등기 부동산의 점유자도 아직 이 사람이 등기 안 했어요. 등기 안 하면 시효취득 못해. 등기해야 시효취득합니다. 미등기 부동산의 점유자도 취득시효의 완성은 20년이라는 거야. 20년 완성만으로 즉시 점유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 등기해야 시효취득을 한다. 등기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항상 등기는 자, 이 진정한 소유자부터 등기해야 돼. 자,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 소유자가 갑이라고 돼. 이 진정한 소유자로부터 등기해야 됩니다. 여기 이 소유권 이전. 여기다가 1960년 1월 1일 시효 취득. 소유자를 이렇게 이 상대방은 진정한 소유자가 돼야 돼. 이게 무효등기다. 무효등기라면 시효 취득 못합니다. 진짜 소유자로부터 시효 취득해야 돼. 자, 그게 이제 5번입니다. 답은 시효 완성 당시에 20년 당시 소유권 보존 갑 또는 이전 등기 갑이 무효라면 안 돼.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그 무효 등기 명의인 갑은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에 상대방이 될 수가 없다. 정확합니다. 답 5번. 자, 나머지를 보지 마세요. 나머지 좀 어려운 거니까 시효취득 보지 말고 지나갑니다. 맞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양만 많아요. 지나가시고 20번으로 가겠습니다. 20번. 못 맞출 거 봐봤자 시간만 가면 20번 부합 갑니다. 부합은 워낙 중요합니다. 맞춰야 돼. 자, 부합은 요약식으로 와보죠. 자, 요약식 90페이지로 옵니다. 90쪽. 맞습니까? 90페이지 요약식. 양가로 1번에 부동산의 부합 256조입니다. 빨리 기억해야 돼요. 부동산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한에 의하여 부족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부동산의 부합. 자, 워낙 뭐 자주 나오니까 자, 대표적으로 해보시죠. 자,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합니다. 자, 갑의 토지에, 갑이 부동산 소유자잖아요. 이 을이 나무를 가져와요. 을이 나무 수목. 또 수목은 아직은 동산이잖아요. 동산. 심었어요. 심어가지고 뿌리를 내려가지고 딱 부합은 부착 더하기 합체를 합한 게 부합입니다. 딱 붙어버리니까 두 개가 한 개가 됐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한 개의 물건이 된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땅 주인이 이 나무의 소유권 취득해요. 을은 나무의 소유권을 상실합니다. 이게 부합이죠. 그럼 이 나무값이 만약에 100만 원이다. 돈은 부당이도 나무값 100만 원 부당이도 반환해주고 나무의 소유권을 갑이 취득한다는 거예요. 이걸 부합입니다. 건물 볼까요? 자, 갑의 건물에 을이 정축하죠. 이 정축 부분도 부합이죠. 정축 부분도 갑에게 부합당합니다. 소유자가 달라야 돼요. 만약에 이것도 갑의 거고 이것도 갑의 거는 이건 당연히 자기 거죠. 이건 부합이라는 소리 안 해요. 소유자가 달라야 부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을은 소유권 상실하고 갑이 소유권 취득하죠. 이게 부합입니다. 이게 부동산도 부동산에 부합당합니다. 동산도 토지에 부합당합니다. 근데 예외. 자, 만약에 을이 정당한 권한이 있으면 부합 안 당한다는 거죠. 자, 권한은 남의 땅에다가 나무 심을 수 있는 정당한 원인, 또는 남의 건물에 건물 정축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으면 부합 안 당하고 어릴 겁니다. 이 정당한 권한이 바로 지상권자. 지상권은 남의 땅에 나무 심을 수 있잖아. 지상권자. 여기에 갑의 땅에 우리 지상권 가지고 나무 심었다. 그럼 이거는 지상권자 것이. 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사용대차권. 요 4개 외워야 됩니다. 요 4가지를 가진 사람이 나무 심었다 그러면 이건 을의게 되고 부합이 안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이 저당권은 이 부합물에 미치는 거예요. 저당권자가 한꺼번에 여기까지 경매를 넣습니다. 적당한 권한이 있으면 저당권 안 미치는 거죠.
자, 그렇게 연결되니까 정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농작물이죠. 자, 부합 안 되는 거. 남의 땅에다가 갑의 동의 안 받고 여기다 건물 지었다. 건물은 절대 부합 안 됩니다. 건물은 절대 부합 안 되죠. 불법으로 지어도 일단 의리 소유자입니다. 또 농작물이죠. 자, 농작물도 항상 의리 거고 부합 안 나갑니다. 농작물이나 건물은 절대 토지에 부합 안 나간다. 자, 그럼 문제 가보죠. 20번 갑니다. 다음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1번 부동산 간의 부합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건물 정축물도 건물에 부합된다. 자, 2번 부동산과 동산이 부합한 경우. 자, 이거야. 남의 땅에다가 나무 심었어요. 가격 비교 안 해. 자, 땅은 1,000만 원밖에 안 해요. 나무가 비싸가지고 나무가 1억짜리다. 이런 경우도 나무가 땅에 부합되지. 거꾸로 땅이 나무에 부합되는 건 아니야.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됩니다. 나갑니다. 부동산과 동산이 부합하면 부합하는 동산 나무 가격이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더라도 거꾸로 됐어요. 동산 소유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이 귀속한다. 거꾸로 됐죠. 부동산 소유자에게 동산 소유권이 귀속됩니다. 나무가 땅에 귀속돼요. 답 2. 3번은 권언이네요. 3번.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은 권언이니까 지상권자 소유로 된다. 지상권자에 3명 더 적어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사용대차권자, 사용대차권자하고 3개입니다. 사용대차권자 3개. 사용대차권자하고 3개는 부합되지 않습니다. 부합되지 않는다. 자, 그렇게 좀 적어서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사용차주는 부합되지 않는다. 4번. 부동산의 권언에 의하여, 자, 권언에 의하여 동산을 부합시키면 부합 안 되죠. 권언에 부합시키면 그 동산이 만약에 부동산 일체를 이루어 줄 것이에요. 구성 부분이 돼버렸어요. 구성 부분이 되면 부합당합니다. 구성 부분이 되면 그 동산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권에게 귀속된다. 왜? 구성 부분이 돼버렸으니까. 5번.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 재배하는 농작물의 소유권은 항상 누구한테 있다 그랬죠? 경작자에게 속한다. 정확합니다. 절대 농작물로 부합이 안 돼요. 자, 21로 갑니다. 틀린 것. 자, 1번 조금 전에 풀었던 거죠.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의 가격이, 나무의 가격이 부동산 가격을 초과할지라도 동산의 소유권은 부합당합니다.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2번 조심. 건물은 그 절대로 그죠? 절대로 토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자, 건물은 절대로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3번.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의하여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은 지상권자 소유가 됩니다. 자, 4번 좀 조심하고 4번.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 이와 같은 권리는 원칙적으로 민법 256조 단서에 정한 권한에 요거는 해당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조금 어렵게 낼 때 내는 지문이에요. 자, 보세요. 자,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이 사람이 을한테 지상권을 설정해줘. 그러면 이 사람은
지상권 설정자, 어른 지상권자죠. 이렇게 되면 소유권이 아까 세 가지 뭐였죠? 사용, 수익, 처분권이었죠. 그러면 사용 수익은 빌려줬으니까 이 소유자는 사용 수익권 없단 말이야. 단지 처분권만 가지고 있단 말이야. 팔아먹을 권리만. 사용 수익권 을이 가지고 있으니까 갑이 껍데기밖에 없잖아. 처분권밖에 없는데 A한테 여기에 나무 심어도 좋다라고 나무 심어 정당한 권한을 줬다는 거죠. 이 사람은 권한을 줄 수가 없죠. 왜? 권한은 지상권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나무 심어 좋다 한 것은 이거는 권한에 해당하지 않죠. 왜? 사용 수익은 을에게 이미 빌려줬으니까. 그 점을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읽어보면 4번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 소유자 갑. 토지 소유자는 사용 수익이 없어요. 로부터 토지를 이용할 권리를 취득한 경우 이와 같은 권리는 껍데기입니다.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이 4, 5번 부합의 원인은 따지지 않아요. 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다 포함을 합니다. 송이 같은 경우는 자연적 부합이죠.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자, 22번은 2번 보세요. 22번 가보죠. 22번 부합으로서 틀린 것. 1. 부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 즉 나무 소유자는 나무값 부당이득 청구해야죠. 상실한 자는 부당이득 요건이 충족되면 나무값을 보상 청구할 수가 있다. 자, 2번도 조심. 2번 토지 임차인의 성낙만 받아 임차 토지를 나무를 심은 사람은 땅 주인 성낙 받았어요? 임차인 성낙 받았어요? 임차인 성낙 받은 것은 권한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나무 소유권 주장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소유자 성낙 안 받았으니까 없다. 답이 2. 3번 건물의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에 그 권한에 의하여 정축을 했다면 원칙은 부합이 안 돼요. 그러나 정축한 부분이 줄거세요. 정축 부분이 기존 건물이 뭐가 돼버렸어요? 구성 부분이 된 때는 구성 부분이 돼버리면 부합이 됩니다. 된 때는 정축된 부분은 부합당했으니까 별개의 소유권이 성립할 수가 없다. 부합당했어요. 4번 건물의 정축 부분이 기존 부분의 건물에 부합된 경우 부합당했어요. 기존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정축 부분이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경락인은 소유권 취득합니다. 정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3번은 지우세요. 보지 마세요. 3번 지워버리고. 5번 지워버리고요. 자, 23번도 X 지우고. 자, 24번도 보지 마세요. 24번도 X. 자, 25로 갑니다. 자, 공유. 자, 공유에서 옳은 것. 자, 공동소유는 한 개의 물건을 A, B, C, 두 사람 이상이 가지는 게 공동소유죠. 자, 공동소유자는 세 개가 있잖아요. 공유, 가장 개인주의죠. 가장 개인주의. 다음에 합유, 세 번째 총유. 시험은 거의 공유에서 나와요. 합유는 중간, 개인과 단체의 중간이죠. 이는 가장 단체주의. 대표적인 공유. 공유는 상속재산, 부부재산이죠. 대표적인 공유입니다. 공유의 특징은 가장 개인주의니까 이 두 사람이 얼굴도 모르는 경우도 있죠. 상속재산 같은 경우는 얼굴도 모릅니다. 상속이나 100명 정도 된다. 누가 상속인지도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공유 지분. 공유에서 가장 중요한 지분이죠.
개인의 소유권, 공유 지분, 처분의 자유입니다. 동의 안 받고 마음대로 지분 팔아먹을 수 있어요. 지분 처분의 자유. 지분 처분한다는 것은 바로 양도 팔아먹는 것. 자, A가 만약에 지분이 3분의 1이고 B가 3분의 1이고 C가 3분의 1이다. 이 사람이 지분 팔아먹을 때 이 사람 동의받을 필요도 없어요. 내 얼굴도 모르니까 상속이니. 자, 양도의 자유. 그 다음에 지분의 저당권 설정의 자유. 또 포기의 자유입니다. 마음대로 포기하고.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의 자유입니다. 공유물 분할하자. 의 자유. 이게 이제 가장 개인주의라는 거죠. 이 한 개의 물건을 공유하다가 이거 우리 자 이렇게 분할하자. 분할의 자유입니다. 근데 합유는 이게 이제 반대야. 합유 재산의 대표적인 애가 우리가 뭡니까? 합유는 조합. 조합 재산이 합유야. 조합 재산의 대표가 우리 개입니다. 개. 여자분들 개, 순번 개, 동업, 뭐 개, 동업 이런 거죠. 자, 처음에 이제 개나 동업은 처음에는 잘 모이죠. 나중에 막 싸우잖아요. 합유는 합유 지분 마음대로 못 팔아먹어. 합유 지분 처분하려면 전원 동의받아야 돼. 개 하다가 개 지분 팔아먹으면 전원 동의받아야 돼. 동업하다가 지분 팔아먹으면 전원 동의받아야 돼. 지분 처분하려면 전원 동의. 여기 이제 포인트죠. 우리 재건축 조합 같은 거 지금 전부 다 이겁니다. 합유 전원 동의. 합유 지분 처분. 그 다음에 이제 합유물 분할 못해. 원칙적으로 합유물 분할할 수가 없습니다. 동업하다가 야 우리 분할하다 안 돼요. 지분 상속이 또 안 되고 이건 합유는 원칙적으로 합유는 상속이 안 됩니다. 원칙. 당연히 상속이 되죠 이거. 자, 청유는 단체 비법인 사단 거죠. 비법인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즉 종중재산, 교회 재산이죠. 그리고 요새 맥락물 정당 재산이죠. 이게 이제 비법인 사단. 정당은 요새 얼마나 말이 많아요. 정당, 종중, 교회, 정당. 이거는 개인 돈 없어. 내가 돈 내자마자 종중 땅이고 교회 땅이고 정당 땅이지 내 건 없습니다. 지분이 없는 거예요. 이게는 비법인사는 지분 자체가 없습니다. 지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단체 재산밖에 없습니다. 지분이 없으니까 지분 뭐 처분이란 말이 있을 수 없죠. 여기서는 뭐 분할이란 말이 없어요. 분할, 뭐 총융을 분할 이런 말 없죠. 분할이란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럼 분할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할하지 않고 그냥 탈퇴해 나가야 돼. 탈퇴. 정당에서 탈퇴해 나가야 돼. 교회 탈퇴 나가도 돈 10원도 못 가져나가요. 집게 없으니까. 자, 그럼 대입하면서 하나씩 가보죠. 자, 25번 공유에서 옳은 것. 자, 1번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 자기 게 남은 거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행위는 남의 거 주장하니까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볼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이건 기억해야 돼요. 자기 지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남의 지분 주장하는 것은 보존행위로 볼 수 없다. 보존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존행위가 아니니까 각자 할 수 없다는 거야. 다음 2번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이 포기한 지분은 자 지분 포기하면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로 기속한다.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로 기속한다. 자, 요건 좀 정리를 좀 하죠. 잠깐 공유로 와보세요. 요약집 좀 해봅시다. 자, 요약집 어디로 오냐면 93페이지 오세요. 93에서 93 맨 밑에 이제 방가르사 공유자사의 공유가 자 양걸 1번 공유물의 보존행위 보존행위는 땡땡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보존행위의 대표적인 애가 물권적 채권권입니다. 물권적 채권권은
각자 단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반환 청구, 방해 배제 청구, 방해 방 청구는 각자 합니다. 보존행위. 그 다음 양가로 2번 내려와서 공유물의 관리행위. 관리행위는 이용계량행위인데 지분의 과반수야. 임대 놓는 거. 외워야 돼.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 관리행위는 임대행위는 지분의 과반수. 지분의 과반수. 다음 페이지. 양가로 3번. 공유물 처분 변경은 전원동의입니다. 공유물 처분 변경은 전원동의. 그 대표적인 애가 두 번째 줄. 공유물인 나대지에 건물 신축하는 게 바로 전원동의입니다. 4번. 공유물 사용수익은 공유물 전부를 지분비율로 사용수익. 전부를 지분비율로 사용수익. 그리고 거기 손해배상 청구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돈 문제는 지분비율입니다. 지분비율. 다음 오른쪽에 공유물 분할의 자유. 6번 맨 위에 공유물 분할의 자유. 자, 268조입니다. 제1항. 공유자는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 내입니다. 5년 내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불분할 약정은 5년 내입니다. 자, 양가로 3번 269조 분할의 방법 위에 협의 분할의 원칙, 현물 분할의 원칙입니다. 269조 제1항 분할 방법에 관해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는 공유자는 법원에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있다. 2번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는 경매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동그라미 2번 내려와서 원칙은 협의 분할입니다. 협의 분할은 계약이니까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봐보세요. 그럼 다시 가면 25번에 2번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이 포기한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기속합니다. 자, 공유 지분 포기는 다른 공유자에게 기속해요. 자, 여기 이제 이만큼. 자, A가 공유물입니다. 자, A가 3분의 1, B가 3분의 1, C가 3분의 1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A가 3분의 1을 포기했어. 포기하면, 자, 원래 이게 단독 소유였다. 단독 소유였다면 소유권 포기하면 이거 누구 거예요? 단독 소유권 포기하면 누구 거야? 소유권 포기하면 누구 거 이거? 국유잖아. 우주의 부동산은 국유잖아. 지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얘가 포기하면 국가께 되는 게 아니고 얘네들 나머지 남은 사람 B씨의 지분 비율로 기속해요. 지분 비율로 기속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얘가 2분의 1, 얘가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또 B가 포기했다 그러면 C가 단독이 되는 거죠. 같이 이걸 지분의 탄력성이라 그래. 지분을 포기하거나 이 사람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지분 비율로 귀속합니다. 국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점 조심하고. 다음 3번. 각 공유자는 동그라미 단독으로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의 청구의 자유죠. 이때 이제 분할은 전원이 참가해야 돼요. A가 우리 공유물 분할하자 그러면 전원 참가해야 됩니다. 공유물 분할은 지분의 과반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원이 참가해서 정한다. 공유물 분할은 전원 참가해야 됩니다. 한 명에도 빠지면 무효예요. 전원 참가로 정한다. 답이 4번이네요. 공유자 전원이 분할 절차에 참가하지 않은 공유물 분할은 무효다. 답은 5번. 공유자 중 1인의 지분 위에
설정된 담보물권은 담보물권 그러면 대표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은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되지 않는다. 집중되지 않습니다. 집중되지 않는다. 26, 27 보지 마세요. 몇 분은 몇 나오면 시간 많이 걸려. 보지 마시고 28로 갑니다. 28 공동소유 틀린 것. 28은 좀 중요하고요. 1번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공유 토지를 매도하고 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맞춰지면 처분 공유자의 공유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한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1번 자주 나와요. 틀리기 쉬우니까 조심하고. 자, 이런 얘기입니다. A, B, C가 3분의 1씩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동산 처분은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죠? 전원 동의라고 그랬잖아. 전원 동의가 있어야 처분하는 거예요. A, B, C 사람 처분이 있어야 을한테 팔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A가 혼자 팔았어요. 혼자 팔아가지고 을 앞으로 등기 넘겨줬습니다. 이 소유자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원칙은 저는 이때는 조심해야 돼. 요 3분의 1 요거는 유효해요. 3분의 1 유효고 요 3분의 2만 무효가 되는 거죠. 그것만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공유자 혼자 공유 전부 팔았다. 그럼 전부 무효가 아니고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합니다. 자, 잘 읽어야 되고 1번 자주 나와요. 다시 읽어보면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그 공유 토지를 매도하여 타인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치면 전부 무효가 아니고 자기 지분은 유효야. 처분 공유자 A의 공유 지분 3분의 1 범위 내에서는 유효 등기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일부 말소 등기 해야 돼요. 답은 2. 자, 아까 했던 거네요. 공유자가 자기 게 아니라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유물 보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이겁니다. 자기 지분권이 아니라 자기 지분 남의 이 사람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이거는 남의 거잖아. 이거는 보존행위가 아니다. 보존행위가 아닙니다. 답이 2. 3번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은 당연히 공유자의 특정 성견에게도 특약은 당연히 승계됩니다. 승계된다. 이게 원칙인데 4번은 예외입니다. 4번 예외.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중요 표시에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 요건 승계 안 돼요.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특약은 공유 지분의 특정 성견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할 수는 없다 판례. 유명한 판례입니다. 5번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 후에 특약했어요. 관리에 관한 특약 후에 공유자의 변경이 있고 특약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 특약 변경하면 되겠죠.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 결정으로 기존 특약을 변경할 수는 있다. 특약 변경은 지분의 과반수입니다. 자, 29로 갑니다.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1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1번은 자, 1번 중요. 1. 소수 지분권자 이퀄 제곱 한 100분의 1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심표. 이건 불법이죠. 과반수가 안 되니까. 다른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하면 동그라미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 인도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조심해야 돼. 다른 지분권자가 잘못했을 때도 다른 공유자는
자기한테 인도 청구할 수는 없다. 워낙 중요한 판례입니다. 답이 1. 2번 과반수 지분권을 가진 공유자가 과반수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은 이건 유효적 과반수니까 공유물의 관리 방법으로 적법합니다. 예. 과반수 지분권자는 관리 방법은 적법합니다. 3번 공유물 처분 변경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전원동의입니다. 전원동의. 4번 제3자가 공유물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단사용 공유자 1위는 동그라미 치세요.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 지분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청구해야 됩니다.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은 지분범위입니다. 지분. 5번 공유자가 그 지분 포기하거나 지분 포기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 비율로 귀속한다. 29번 지문은 5개 다 정확하게 암기해 줘야 됩니다. 답이 1번이고 자 30번 보지 마시고 자 31로 갑니다. 31 공유물 분할 틀린 것. 자 공유물 분할로 갑니다. 1번 각 공유자는 아까 나왔던 거네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해 취득한 물건에 관해서 그 지분 비율로 매도인하고 동일한 똑같은 하자 담보 책임을 집니다. 무조건 담보 책임은 매도인과 동일한 지분 비율입니다. 3번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 분할 청구권만 독립해서 시효로 소멸할 수는 없습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형성권이니까 시효로 소멸할 수 없다. 자 3번 아까 나왔던 거예요. 공유자는 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그 지분위에 설정된 저당권은 해당 공유자가 저당 채무자이므로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취득한 분할물에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집중되지 않습니다. 집중되지 않는다. 답이 3, 4. 공유물 분할의 선은 결국 분할 방법을 정하는 것이고 그 상대방은 공유자 전원이어야 됩니다. 다른 공유자 전원이어야 한다. 5번 공유자 사이에 분할 협의가 성립하면 재판상 분할 청구 못해요. 협의가 성립하면 공유자 일부가 분할에 따른 이전 등기에 협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의했으니까 재판상 분할 청구할 수는 없다. 협의가 되면 소송에서 분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32번은 자, 답 3번만 좀 잘 보세요. 3번. 30번에 3번. 공유물 분할의 조정 절차, 조정 동그라미 치세요. 자, 조정이 나오면 등기를 해야 물건이 변동합니다. 공유물 분할의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현물 분할의 협의 동그라미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 조서가 작성되면 즉시 공유 관계가 소멸하는 게 아니고 등기를 하여야 물건이 변동합니다. 무조건 협의 조정이란 말이 나오면 등기해야 물건이 변동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오른쪽 정답풀이 3번 와보세요. 정답풀이 3번 중요. 공유물 분할의 동그라미 조정 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현물 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협의는 합의잖아. 등기해야 됩니다.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 조서가 작성된 때도 등기하여야 물건 변동 요력이 발생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공유예요. 조금 쉬었다가 합의하죠. 조금 쉬었다가 합의하겠습니다.